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게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더욱 사람의 마음을 적셨다. 혜원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산을 펴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다. 29살,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그녀의 일상은 반복되는 코드와 마감 기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젯밤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모든 루틴을 산산조각 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 부드럽고 약간 허스키한 톤. 우혜원아, 나 미안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술에 취한 말투가 혜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3달 전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헤어졌다. 서연이 먼저 문을 쾅 닫고 나간 그날 혜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유는 복잡했다. 혜원의 가족, 엄격한 보수 가정에서 자란 그녀의 부모는 이런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단순한 취중 고백이 아니었다. 서연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절박함, 그것이 혜원을 흔들었다. 혜원은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다시 열어보았다.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 3달 전,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아파.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 서연은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바다를 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혜원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회사 동료들과의 가벼운 데이트, 주말에 가는 요가 클래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했다. 서연을 만난 후로 혜원은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했다.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작년 가을, 한강변의 작은 카페. 비가 내리던 오후, 혜원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연이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안 피하세요? 서연의 미소가 밝았다. 그날부터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서연은 28, 부산 출신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서울의 번잡함을 즐겼다. 긴 웨이브 헤어, 항상 밝은 색상의 스카프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혜원의 회색 일상에 색을 입혔다. 혜원은 처음에 서연을 경계했다. 너 같은 사람은 나한테 안 맞아. 하지만 서연의 솔직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한강을 따라 산책하고 남센타워에서 불빛을 보며 키스했다. 그 키스는 달콤하고 세상을 잊게 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혜원의 어머니가 우연히 그들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그 후 가족 모임은 지옥이었다. 혜원은 서연에게 잠시만 기다려라고 했지만 서연은 지쳤다. 혜원아, 나도 사람인데. 왜 항상 숨겨야 해? 그 싸움 끝에 서연이 떠났다. 이제 혜원은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부산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미쳤어. 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혜원은 창밖구름을 보며 서연의 얼굴을 그렸다. 그 눈빛, 그 미소. 보고 싶다는 그 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부산에 도착한 혜원은 렌터카를 빌렸다. 해운대 해변으로 향하는 길,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서연이 머무는 곳은 알지 못했지만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서연의 SNS를 보니 최근 포스트에 해운대의 일몰 사진이 있었다. 바다 앞에서 다시 시작 캡션 아래 댓글은 없었다. 혜원은 차를 세우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곳에서 서연을 만났다. 아니, 우연은 아니었다. 서연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모래사장에서 바람에 날리는 스카프를 매만지며.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술 기운은 사라졌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혜원은 다가가려다 멈췄다. 너 왜 그랬어? 갑자기 전화해서. 서연이 웃었다.
쓴웃음. 취해서. 그런데 솔직한 말이잖아. 나 매일 내 생각했어. 그 말에 혜원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바다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았다. 아직 풀어야 할 상처가 많았다. 그날 밤, 그들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방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었고 창밖 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와인을 따랐다. 첫 잔은 화해를 위해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엄마가. 아직 모르셔. 혜원의 고백에 서연이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도망치지 말자. 밤이 깊어지며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길이 혜원의 등을 쓸어내리자 혜원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을 느꼈다. 사랑의 속삭임이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혜원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 혜원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올게 서연에게 약속하며.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텄다. 이 재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 서연의 눈빛에 스며든 외로움이 혜원을 괴롭혔다. 서울로 돌아온 혜원은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미팅 중에 서연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받아봤어. 내가 없어서 더 춥네. 그 단순한 문장이 혜원의 미소를 지웠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었다.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서연을 만난 후 혜원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빈곤했는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옷장을 뒤졌다. 서연이 남긴 스카프가 아직 있었다. 부드러운 실크 천을 만지작거리며 그들은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첫 데이트, 마이용동의 거리에서 쇼핑하다 서연이 이 스카프를 사서 혜원의 목에 둘렀다. 이 색깔이 내 눈빛 같아. 그날 밤, 그들은 혜원의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함께 잤다. 서연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혜원은 세상이 자신들 둘뿐인 듯 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혜원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그들은 혜원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길 바랐다. 서연과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누구랑 사귀는 거야? 남자친구 아니야. 혜원은 거짓말로 버텼다. 아직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졌다. 서연도 자신의 싸움을 했다. 부산 집안은 개방적이었지만 서울 생활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 프리랜서의 불안정. 혜원아, 나 피곤해. 서연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혜원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안아줌이 서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이번 주말 혜원은 다시 부산으로 갔다. 서연이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를 예약했다. 바다를 마주한 테이블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한테 말할 생각 없어. 서연의 질문에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서워.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렇게 숨기다간 우리 다 망가질 거야. 그날 오후 그들은 바다를 따라 드라이브했다. 차 안에서 서연이 노래를 틀었다. 아이유의 반편지. 가사가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너에게 가고 싶어. 매일 밤 혜원은 서연의 손을 꼭 쥐었다. 해질녘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앉아 일몰을 지켜봤다. 오렌지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다. 서연이 혜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월요일, 혜원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최근 프로젝트 실수가 잦아. 무슨 일 있어? 혜원은 개인 사정지라고 얼버무렸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의 전화.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소개팅 할 사람 있어. 혜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싫어요. 무슨 소리야?
내 나이 되면? 그날 밤, 혜원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나 소개팅 이야기 나왔어. 서연의 침묵이 길었다. 가봐.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에 혜원은 울었다. 너 없인 못 살아. 어떻게 해? 서연이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혜원은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하지만 그 대화는 폭풍이었다. 미쳤어. 여자랑. 내 미래 다 망칠 거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핸드폰을 울렸다. 혜원은 사랑해요. 그게 제 3이에요. 라고 외쳤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무너졌다. 다음 날 서연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서연이 서울로 올라왔다. 강남역 근처의 호텔에서 만났다. 고마워. 혜원아. 서연의 포옹이 따뜻했다. 그 밤 그들은 다시 서로를 느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 최근에 클라이언트랑 가까워졌어. 남자야. 혜원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해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 말은 혜원의 불신을 키웠다. 너도 나처럼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싸움이 시작되었다. 작은 오해가 쌓여 폭발했다. 서연이 문을 나섰다. 이게 끝이야. 혜원은 혼자 남아 울었다. 다시 시작된 고독. 하지만 그 오해가 진짜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해는 독처럼 퍼졌다. 혜원은 서연의 SNS를 뒤졌다. 최근 포스트의 남자 클라이언트와의 사진. 새 프로젝트 시작. 댓글에 하트가 많았다. 혜원의 가슴이 찢어졌다. 나한테 말 안 한 이유가 뭐야?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회사에서 혜원은 실수를 저질렀다. 보고서 오류로 상사에게 질책받았다. 집중해. 김혜원 씨.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퇴근 후 혜원은 한강 다리로 갔다. 그곳은 그들의 추억 장소. 바람이 차가웠다. 서연아, 왜? 중얼거리며. 서연은 부산에서 혼란스러웠다. 클라이언트는 단순한 직업 관계였다. 하지만 혜원의 메시지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믿지 않아. 서연은 핸드폰을 던지고 울었다. 그녀의 룸메이트, 친구 지은이 달래주었다. 솔직히 말해. 도망치지 마. 서연은 서울로 왔다. 혜원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밤 11시, 혜원이 돌아오자 서연이 서 있었다. 들어와. 이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 안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남자, 그냥 클라이언트야. 디자인 미팅 사진일 뿐. 서연의 설명에 혜원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소리쳤다. 너도 가족 숨기잖아. 우리 서로 믿지 못하네. 서연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그들은 울며 안아주었다. 미안해. 반복되는 사과. 그 밤 화해의 키스가 이어졌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다음 날 혜원은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엄마, 서연이는 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헛소리. 마흔의 오빠처럼 되게 할 거야. 오빠는 과거 동성애자로 고생했다. 어머니의 트라우마가 드러났다. 혜원은 엄마도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어머니가 떠나며 너 혼자 살아라고 내뱉었다. 혜원은 무너졌다. 서연에게 달려가 안겼다. 가족 잃을 것 같아. 서연이 등을 토닥였다. 나 있잖아. 우리 둘이 가족이야.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 저조로 여행 갔다. 비행기 안에서 손을 잡고. 제주 바다, 푸른 물결이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호텔 발코니에서 와인 마시며. 여기서 살까? 서연의 농담에 혜원이 웃었다. 좋아. 하지만 제주에서의 로맨스는 현실로 돌아오자 깨졌다. 서연의 클라이언트가 진짜 관심을 보였다. 디너 어때?
메시지. 서연은 거절했지만 혜원이 우연히 봤다. 또 불신이 되살아났다. 싸움. 너 나 떠날 거지? 혜원의 외침. 서연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문은 닫혔다. 서연이 부산으로 돌아갔다. 혜원은 혼자 남아 고통스러웠다. 시간이 흘렀다. 2달 혜원은 서연을 잊으려 애썼다. 새로운 취미, 등산 클럽. 하지만 산 정상에서 본 일출이 서연을 떠올리게 했다. 함께 봤으면. 서연은 부산에서 바빴다. 새로운 프로젝트, 바다 테마 카페 디자인. 하지만 밤에 해변을 걸을 때마다 혜원이 그리웠다. 왜 놓쳤을까?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다시 연락할까? 지은이 솔직히 해봐라고 조언했다. 혜원은 가족과 단절되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겼다. 아버지는 내 선택 뒤라고만 했다. 외로움이 그녀를 삼켰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게 다야? 어느 날 혜원은 우연히 서연의 전시회를 알게 되었다. 부산 아트센터. 가야 해. 그녀는 기차를 탔다. 센터에 도착하자 서연의 작품이 벽을 채웠다. 바다와 사랑을 그린 일러스트. 한 작품에 보고 싶다라는 제목. 혜원의 눈물이 흘렀다. 전시 후 파티에서 만났다. 서연이 놀라 혜원이 내 작품 봤어. 아름다워. 그들은 테라스로 나갔다. 별이 빛났다. 미안해. 그때 오해해서 혜원의 고백. 서연이 나도. 클라이언트 거절했어? 너만 사랑해. 그들은 키스했다. 별 아래서. 재회의 기쁨. 하지만 혜원은 가족 문제 아직이라고 말했다. 서연이 천천히. 함께 풀자. 부산에서 며칠 머물렀다. 서연의 스튜디오에서. 그림 그리며 요리하며. 이게 우리 삶이야. 행복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엔 진짜로. 혜원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서연이는 제 인생입니다. 답이 왔다. 생각해볼게. 작은 희망. 재회 후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마다 부산 서울을 오갔다. 혜원은 서연의 영향을 받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 손길이 느껴져 서연의 칭찬에 웃었다. 하지만 갈등이 다시 싹텄다. 혜원의 회사 동료 민수가 관심을 보였다. 디너 어때? 혜원은 거절했지만 소문이 돌았다. 서연이 들었다. 또 남자, 질투, 싸움. 믿어. 혜원의 외침. 서연의 과거도 드러났다. 대학 시절 짧은 관계. 그땐 몰랐어. 혜원은 상처받았다. 나도 내 과거 있지만 왜 숨겼어?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 신뢰가 핵심. 이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 화해. 더 강해졌다. 가족 문제. 어머니가 연락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어머니가 서연을 봤다. 예쁘네. 어색한 미소. 천천히 받아들일게. 눈물의 포옹. 행복의 절정. 제주 여행 다시. 이번엔 반지 교환. 영원히. 하지만 운명의 장난. 서연의 건강 문제. 피로가 쌓여 병원. 스트레스성 위궤양. 혜원이 간호했다. 내 탓이야. 자책. 서연이 아니. 함께 이겨내라고 했다. 회복 과정에서 더 가까워졌다. 서연의 병은 그들을 시험했다. 혜원은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 너 곁에 있을게. 서연의 스튜디오 도우며. 부산으로 이사. 작은 아파트. 바다 뷰.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 산책, 저녁 요가.
하지만 외부 압력. 서연의 가족이 알았다.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서연 울음. 혜원이 구리 선택이야. 커뮤니티 도움. 친구들 모임. 지지받음. 작은 성공. 서연의 전시회 대박. 혜원이 매니저 역할. 로맨틱한 밤, 해변 피크닉. 사랑해, 영원히. 갈등. 혜원의 옛 연인 연락. 돌아와, 무시했지만, 서연 의심. 과거 끊어. 대화로 푸름. 더 성숙해짐. 성장하는 관계. 여행, 자이용조 유적지. 역사 속 산책. 우리처럼 영원한 사랑. 사업 시작. 공동 카페. LGBT 친화적. 성공. 가족 화해. 혜원 어머니 방문. 용서해, 포옹. 서연 아버지도. 행복하면 돼.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 카페 직원, 은지가 서연에게 고백. 혜원 씨 몰라, 서연 거절. 하지만 혜원 오해. 폭풍. 떠나, 서연 상처. 믿지 마. 분리. 일주일, 고독 속 반성. 재회. 오해였다, 용서. 더 강함. 치유 후, 결혼식 계획. 법적 인정 안 됐지만, 사적 서약. 저조에서. 친구들 초대. 눈물의 맹세. 새 3카페 확장. 서울 지점. 도전. 사회 편견. 시위 참여. 평등을 위해. 서로 지지. 강해짐. 작은 기쁨. 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키스. 귀환. 임신. 아니, 입양 고려. 우리 가족. 최고조. 입양 과정. 아이 맞이. 소라 지름. 가족 완성. 하지만 건강 문제 재발. 서연 피로. 병원. 암 초기 충격. 치료. 혜원 곁 함께 싸워. 지지 모임. 희망. 회복. 살아남았어. 최종. 완전 화해. 가족 모두 모임.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바다 앞 피크닉. 우리의 여정. 서연의 말이 그 전화 한마디가 우리를 구했어. 혜원. 사랑이 승리야. 미래. 카페 체인, 책 출간. 우리 이야기.